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데이어 멘토 권혁철입니다. 오늘 재룡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,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재룡전기 이 매출 비중이 변압기가 100%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죠. 이와 비슷한 기업인 이 산일전기가 이번 주 월요일에 상장을 했었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걱정하실 부분이, 이 산일전기도 이 변압기를 제조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재룡전기에게 와야 될 수급이 이 산일전기로 몰리면서 이 재룡전기의 주가가 하락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산일전기와 재룡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재룡전기에 대해서 이것만큼은 내가 정말 궁금하다는 점이 있다면 꼭 댓글 남겨주셔가지고요, 제가 그 댓글을 하나하나 읽어보도록 하고, 그리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궁금하셨던 것들 해결해 드리려고 하니까 꼭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.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면,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재룡전기 변압기 비중이 100%이죠. 그리고 1분기 매출액이 약 640억, 약 650억 정도 찍힌 것을 볼 수가 있는데, 이렇게까지 재룡전기가 이 변압기에 대한 매출액이 상승을 했었던 이유는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바로 이 미국의 전력 인프라망 구축으로 인한 변압기 수요 증가가 될 수가 있겠죠. 실제로 이 재룡전기가 이 미국에 수출하는 것이 상당히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. 그리고 1분기 분기 보고서를 보면은 수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변압기 수출이 약 609억 정도 찍힌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, 일단적으로 여러분들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걱정되는 부분이 이 산일전기와 비슷한 기업이기 때문에 수급이 산일전기 쪽으로 좀 몰리지 않을까라는 걱정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다면 이 산일전기는 도대체 어떠한 기업이길래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시는지, 제가 산일전기 투자 설명서를 좀 가지고 왔는데, 이렇게 보시면은 산일전기도 마찬가지로 이 변압기에 대한 비중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좀 더 위에 비중이 좀 나와 있는 형편이거든요. 변압기 비중이 약 90%, 거의 뭐 재룡전기와 비슷한 비율을 좀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런데 대신에 산일전기는 이 변압기뿐만 아니라 이 다른 제품도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,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소프트 스타터 등이라고 적혀 있어요. 사용 용도가 발열, 샤프트 및 전원 케이블 응력을 감소시키면서 전기 모터 및 시스템의 수명 연장을 시킨 제품이다 라고 나와 있죠. 매출액도 어느 정도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,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자세히 봐야 될 것이, 변압기 매출액이 1분기 기준으로 640억이 찍힌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. 일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재룡전기 매출액이 650억 정도였어요. 어느 정도 비슷한 흐름이지만 재룡전기가 조금 더 앞서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리고 산일전기 같은 경우 변압기에 대한 제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, 여기 밑에 좀 더 내려보자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. 뭐 유입 변압기와 몰드 변압기, 주상 변압기, 건식 변압기,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룡전기와 비슷한 변압기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어느 정도 경쟁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. 이 정도면은. 그런데 이 재룡전기와 산일전기가 다른 점은 이 재무제표를 좀 보면은 알 수가 있거든요. 먼저 재룡전기의 재무제표를 함께 살펴보자면, 2023년 기준으로 매출액은 1,800억이 나왔죠. 영업이익은 702억이고요. 당기순이익만 해도 564억. 이렇게 보다 보면은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좀 나타낼 수가 있겠는데, 영업이익률은 38%예요. 순이익률은 30%. 어느 정도 순이익이 좀 남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. 하지만 산일전기 매출액을 보자면 매출액은 2,100억. 이렇게만 봤을 때는 재룡전기보다 좀 매출액이 앞서 있지만 영업이익은 466억, 당기순이익은 391억,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을 보자면 21%와 18%, 이 재룡전기보다 조금 더 떨어진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재룡전기가 조금 더 영업이익률 측면에서는 조금 더 낫다. 그러니까 조금 더 돈을 더 많이 벌 수가 있겠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겠죠. 그리고 부채 비율만 해도 신일전기 같은 경우 2022년 기준
210% 그리고 2023년에는 51% 상당히 많이 낮아졌긴 했지만 재룡전기는 부채 비율이 20%에서 30% 내외로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죠. 그렇다 보니까 이 재룡전기가 보다 재무적으로는 좀 더 안정적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신일전기가 이번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 관심도는 더 높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재룡전기와 신일전기 이 같은 변압기 테마, 전력기기 테마로 묶여있는 상황이잖아요. 같은 제품을 판매하다 보니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테마로 묶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올라가고 어느 한쪽이 떨어진다라는 표현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. 떨어져도 같이 떨어지지 재룡전기가 떨어지고 신일전기가 상승하고 그러한 부분은 조금 안 좋은 표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테마군으로 묶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을 하더라도 같이 상승한다라는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러면 차트 보면서 마무리 설명 짓도록 할 텐데 오늘 재룡전기 흐름 상당히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. 현재 3% 이상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, 그리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는 지지라인을 아마 60일 이평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. 하지만 어제와 오늘 이 60일 이평선을 완벽하게 이탈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. 그렇다면 우리는 이 다음 지지라인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, 일단 다음 지지라인 같은 경우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어제도 이 부분에서 좀 지지가 일어난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, 그리고 6월 21일에도 이 부분을 좀 지지해 주면서 상승을 했었던 모습이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지지해 주면서 다시금 상승을 해 줄지가 관건이 싶고, 만약에 하락을 한다라고 한다면 과연 2차적인 지지라인은 도대체 어디 구간일까라는 것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2차적인 지지라인 같은 경우 이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최근에도 이 부분에서 좀 지지가 일어나면서 상승했었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2차적인 지지라인 이 부분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적으로 이 120일 이평선이 지금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2차적인 지지라인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. 그래서 이러한 점들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수급적인 측면 함께 살펴보자면 여기 보시면은 어제 같은 경우 개인이 매도했고 외국인 기관 매수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.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에서 매수세가 들어왔지만 어제 3% 이상 하락을 한 부분이 있죠. 그거에 따른 거는 개인의 매도세가 좀 더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적으로 지금 현재 어떤 말이 나돌고 있냐면은 AI 산업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과열 구간이 아닌가라는 뉴스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아무래도 재룡전기가 변압기 제조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좀 영향이 가지 않았나, 영향이 가면서 하락을 하지 않았나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께서 이 재룡전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꼭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고요.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상당히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하여 현명한 선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데이먼토 권혁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